한 외국인이 한국에 도착한 지 단 3일 만에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문을 잃었고 전 세계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그가 SNS에 올린 짧은 기록 하나가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이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9살 마이클입니다. 뉴욕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살아왔죠. 한국은 그저 K-팝과 높은 빌딩으로 유명한 먼 아시아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유로웠던 점심에 받은 전화 때문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받은 전화에서 들려온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마이클, 제니퍼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위독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니퍼의 남편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식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고 제니퍼는 한국 유학 중 준호를 만나 결혼해 한국에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저는 즉시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비행기도 이틀 뒤였어요. 뉴욕에서 서울까지 14시간,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는 거리였죠. 이틀이 마치 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제니퍼의 아픈 모습만 떠올랐죠. 혹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성공만 쫓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빠로서 곁에 있어주지 못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기내에서도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괜찮을까? 혼자서 잘 버티고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내가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제니퍼는 과연 괜찮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힘든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한순간도 마음 편할 때가 없었거든요. 그때 김준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형님! 하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제니퍼의 모습은 다행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수술은 피했지만 다리 골절로 깁스를 하고 몇 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오빠,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제니퍼가 침대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이 메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동생을 이렇게 오래 외면하고 있었다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준호의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뉴욕의 삭막한 콘크리트 정글과는 달리 질서정연한 고층 건물들 사이사이에 작은 공원들이 보였고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위로는 나무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어르신이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뉴욕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각박한데 여기는 바쁜 듯 하면서도 어딘지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청결함이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고 건물들도 마치 어제 지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한국은 참 깨끗하네요. 제가 말했죠. 형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정말 놀라운 게 많습니다.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는 병실에서 하루 종일 제니퍼와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제니퍼가 미안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며칠째 병원에만 있는데 좀 답답하지 않아?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라도 구경해보는 게 어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장을 봐야 해. 저는 의아했습니다. 뉴욕의 파머스 마켓처럼 시스템화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을 상상했거든요. 형님, 처음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봐주세요. 준호가 미리 당부했죠. 시장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시장이야? 눈앞의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길바닥에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온갖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라면 최고급 마트 프리미엄 코너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 상자 가득 담긴 딸기들이 햇빛을 받아 루비처럼 반짝였어요. 크기도 정말 크고 탐스러워 보였죠. 그런데 이런 좋은 과일들이 상자째로 그냥 길바닥에 놓여 있다니 신기했어요. 윤기 흐르는 사과들이 피라미드처럼 정성스럽게 쌓인 모습, 포장도 없이 자연 그대로 진열된 포도송이들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둑은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 먼지는? 위생은 정말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딸기 하나를 집어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아이고, 외국 사람이네. 맛 좀 봐봐. 우리 딸기 얼마나 달콤한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낯선 할머니가 갑자기 음식을 권하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기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오마이갓!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상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는 처음이었어요. 자연 그대로의 인위적이지 않은 진짜 맛이 느껴졌죠. 과즙이 입안에서 터지면서 온몸이 상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지? 우리가 직접 키운 거야.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이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려는 따뜻함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이 친절함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게 한국이에요.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인 곳이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차갑고 메마른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여기 한국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준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인 곳 같았습니다. 생선 코너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수조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어요. 광어, 우럭들이 힘차게 헤엄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걸 실외에서 팔아도 괜찮은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상인 아저씨는 정성스럽게 얼음을 갈아주며 물고기들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조개들은 아직 살아있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고 새우들도 투명하게 싱싱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과일 코너였어요. 샤인 머스켓이 한 봉지에 10,000원. 이런 프리미엄 과일이 이 가격에?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준호가 통역해드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사과 한 조각을 잘라 건네주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사양하려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달콤함은 처음이었어요. 과즙이 입안에서 터지며 온몸이 상쾌해졌습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니 더 놀라운 광경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과일을 만져보고 고르고 있었고 상인들은 오히려 더 좋은 걸 골라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가 포도 한 알을 따먹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혼나겠구나. 그런데 상인 아저씨가 웃으시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네요. 아저씨의 따뜻한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 과일 가게 앞에 맛보고 사세요라는 팻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포도를 따먹고 사과를 잘라 맛보고 있었어요. 이러다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제가 당황해하자 옆에 아주머니가 준호에게 말씀하셨어요. 맛있으면 사가고 맛없으면 안 사면 되죠. 서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믿는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신뢰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거스름 돈을 더 받았다며 다시 돌아와 돌려주는 모습. 실수로 과일을 떨어뜨린 손님이 미안해하며 그 과일값을 내고 가는 모습.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채소 가게에는 심지어 셀프 계산대라는 팻말까지 있었어요. 손님들이 알아서 돈을 내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10년째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오히려 동전 더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죠.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법과 규제가 아닌 신뢰와 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맛보고 사세요. 팻말, 그리고 서로 믿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걸까?
한국이 제게 보여준 신뢰의 힘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니퍼를 만나러 병원에 가기 전 저는 혼자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어제의 시장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단지 안 편의점 앞에도 과일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분식집 앞 각종 재료들도 모두 야외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나요? 유창한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요. 동생을 보러 미국에서 잠시 왔습니다. 아, 미국에서. 저는 영국에서 왔는데 서구권 사람끼리 만나니 반갑네요. 사라라는 이름의 그녀는 남편이 한국 회사에 파견되어 1년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단지 안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나 음식 문제 등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본 것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너무 독특해서요. 제가 어제 경험을 이야기하자 사라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그 시장 말씀하시는군요. 사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체념했어요. 여긴 모든 걸 밖에 쌓아놓고 파는 나라니까요. 목소리에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위생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후진국 스타일이에요.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에서는 신선식품을 반드시 냉장 진열장에서만 팔아요. 온도 관리부터 모든 게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길거리 음식은 더 심해요.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비위생적인 걸 먹이겠어요. 혐오감까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위생 문제는 심각할 거예요. 단지 운이 좋아서 큰 사고가 안 난 것뿐이죠. 영국에서는 100년 전에 금지된 방식들이에요. 사라는 계속 비판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마이클 씨도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만 해 먹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사라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었고 사라는 1년이나 살았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럼요. 처음엔 저도 문화 차이려니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발전이 덜 된 거예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라와 헤어진 후 저는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어제 느꼈던 그 특별함이 진짜일까? 아니면 사라 말이 맞을까? 저녁에 제니퍼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사라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니퍼는 잠시 생각하더니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그분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한국 시장의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사라의 말이 맞다면 내가 어제 느꼈던 감동은 착각이었을까? 그 시장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특히 딸기를 권해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 진심까지도 의심해야 하는 걸까? 제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충돌했습니다. 어제의 감동과 오늘의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서로 믿는다는 말이 떠올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라의 냉정한 지적들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정말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에요. 이번엔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관찰해 보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혼자서 시장으로 향했어요. 사라의 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마음이었죠. 시장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이 막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상인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과일을 진열하기 전에 먼저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그 위에 새하얀 천을 깔고 과일 박스들을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배치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 아주머니는 딸기를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며 상한 것은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약간이라도 물러진 부분이 있으면 따로 빼내서 다른 통에 담더군요. 이런 모습이 과연 사라가 말한 비위생적인 모습일까?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 딸기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왔던 분이시죠? 놀랍게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 어떻게 기억하실 수 있었을까요? 네, 어제 왔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죠. 오늘은 더 좋은 딸기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딴 거라 정말 신선해요. 아주머니가 딸기 하나를 따서 건네주셨습니다. 그 딸기를 먹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어제보다도 더 달고 신선한 맛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팔면 위생은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깨끗이 청소하고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 나와요. 무엇보다 신선한 걸 빨리 팔고 남은 건 절대 다음 날 안 팔아요. 그러시면서 자랑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30년인데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번 믿음을 잃으면 장사 끝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을 파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거야. 생선 가게에서는 아저씨가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싱싱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계속 얼음을 갈아놓고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더군요. 미국 분이시죠? 어제 봤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우리 생선 정말 싱싱해요. 오늘 새벽에 노량진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시든 잎사귀들을 정성스럽게 따내고 계셨죠. 상추 한 장, 깻잎 한 장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손님들한테 좋은 것만 드려야죠. 그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장사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제주 귤 가게였어요. 한 박스에 3만 원 정도 하는 프리미엄 과일을 길거리에 그냥 놓고 팔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싼 과일을 밖에 놓아두면 도난 위험은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거스름 돈을 더 받았다고 돌려주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을 실수로 떨어뜨리면 미안하다고 돈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시장이 가장 붐빌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만져보고 골라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수로 과일을 떨어뜨린 손님이 미안해하며 그 과일값을 내고 가는 모습, 어린아이가 포도를 따먹었을 때 엄마가 즉시 사과하며 포도 한 송이를 사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생선을 사시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거스름 돈을 더 받으셨다며 다시 돌아와서 초과분을 돌려주시더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할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한 바퀴 더 둘러봤습니다. 하루 종일 관찰한 결과 사라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느꼈던 감동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구나. 한국의 시장 문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낸 정말 특별한 시스템이야. 그날 저녁 제니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종일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가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네요. 제니퍼가 정말 기뻐했어요. 오빠, 이런 경험을 SNS에 올려보는 게 어때요? 미국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라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상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길거리에 정렬된 과일들, 정성스럽게 진열된 채소들, 그리고 밝은 미소를 짓는 상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수레에 고구마를 가득 싣고 화장실을 가시며 그냥 길가에 세워두셨거든요. 아무런 잠금 장치도 지키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손수레가 기울어질까봐 똑바로 세워주고 가시더군요. 또 다른 신뢰의 장면도 목격했어요. 한 과일 가게에서 손님이 10,000원짜리를 내고 1,000원어치 귤을 샀는데 주인이 바빠서 거스름 돈 주는 걸 깜빡했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저씨, 거스름 돈 안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9,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도 정직하게 돌려받으러 온 거죠. 그날 밤 저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저는 지금 한국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최고급 과일들을 길거리에서 팝니다.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난은, 위생은. 하지만 며칠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실수로 떨어뜨린 과일값을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스름 돈을 더 받으면 돌려주러 다시 와요. 이게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글과 함께 시장 사진들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 쌓인 과일들,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 활기찬 시장 풍경들을요. 처음 몇 시간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100개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믿기 어렵네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이게 진정한 선진국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찾았어요. 현금까지 그대로.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영무원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죠. 한국 사람들도 제 글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니퍼 친구들이 공유하면서 한국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외국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니 감동입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자랑스럽네요. 나흘째 되는 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언론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오빠 글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제니퍼가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인터뷰에서 기자는 물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셨나요?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신뢰 경제라는 걸요. 한국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 같아요.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미국은 시스템으로 통제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한국 방식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합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제 글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공유 수가 5,000개를 넘어섰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며칠 후엔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제니퍼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사라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색했어요. 마이클 씨, SNS 글 봤어요. 그게 당신이 쓴 줄 몰랐네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글을 보고 다시 시장에 가봤어요. 처음엔 당신이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사라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고백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가서 보니 상인들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고 위생검사도 정기적으로 하더군요. 마이클 씨, 정말 미안해요. 진짜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제 편견이었어요. 사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사라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라 씨,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 모습이 보이더군요. 맞아요. 우리가 외국에 와서 자기 나라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사라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떡볶이도 먹어보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날 이후 사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한국어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니퍼의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는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강공원에서는 배달 그릇을 실내로 맡겨두는 시스템을, 인사동 차집에서는 나눔의 벽을 봤습니다. 대학로에서는 거리 공연 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연료를 지불하는 모습까지 한국 사회의 신뢰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한국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제니퍼가 뿌듯해했습니다. 귀국을 며칠 앞둔 날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머,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신다고요? 딸기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쉬워요. 정들었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비행기에서 드시라고요. 딸기 한 팩을 예쁘게 포장해서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미국 가서도 한국 딸기 맛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장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생선 가게 아저씨, 채소 가게 할머니, 모든 상인들이 따뜻하게 배웅해 주셨습니다. 마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공항 가는 버스에서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여행이었거든. 오빠가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제니퍼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이클은 마지막 SNS 글을 작성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자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GDP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서로를 믿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요. 뉴욕에 도착한 후 마이클은 영문화 충격에 시달렸어요. 모든 과일이 플라스틱 포장에 쌓여 있고 만져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거든요. 이웃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샤인 머스켓을 거스름 돈을 더 받은 걸 돌려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사진을 보여주자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신뢰를 주고받는 공간이었죠. 시스템으로 모든 걸 통제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어 운영하는 방식이 더 아름다웠어요. 인터뷰가 실린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상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그는 가게 앞에 맛보고 사세요. 팻말을 세웠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외 과일 진열, 셀프 계산 시스템. 몇 달 후 대학 강연에서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불신이 만연한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남을 믿어보는 거죠. 그 믿음이 배신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니퍼가 전화했습니다. 오빠, 한국 뉴스에 오빠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미국에서 신뢰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마이클 주변에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네 마트는 활기차졌고 상인과 손님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받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신뢰의 가치라는 제목으로요. 지금도 마이클은 가끔 한국 시장의 딸기를 떠올립니다. 그 달콤한 맛과 상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를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신뢰와 따뜻함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서로를 믿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의 출판사 앞에는 이제 작은 과일 진열대가 있어요. 맛보고 사세요라는 작은 팻말과 함께 말이죠. 처음엔 의심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동전을 넣고 과일을 가져갑니다. 사장님, 오늘도 누군가 여분의 돈을 넣고 갔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이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풍경이 여기서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고객이 실수로 받은 과도한 할인을 정정해달라며 찾아온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걸 보고 저도 정직하고 싶어졌어요. 마이클의 책상 위에는 제니퍼가 보내준 한국 시장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딸기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마이클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마이클이 발견한 한국은 이제 구독자 5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한국 방문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과일을 맛볼 수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마이클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이클을 기쁘게 하는 건 이런 댓글들이에요. 저도 우리 동네에서 신뢰 가게를 시작했어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어요. 작은 변화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니퍼로부터 영상 통화가 왔어요. 오빠, 그 딸기 할머니가 오빠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또 오시냐고요? 곧 갈 거야. 이번엔 더 오래 머물 계획이야. 마이클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어요. 그 시장의 생생한 활기,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일상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말이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고 싶어요.